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이슈 사항들 좀 체크를 하고 리뷰 관련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규 종목은 따로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좀 지수가 지금 매우 좋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지금 찍었거든요.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월요일 장에서 좀 많이 전반적으로 좀 떠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 계속 떠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천하기보다는 월요일 장까지 좀 보고, 제가 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자리들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천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우선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우나 나스닥 전부 다좀 월화 정도였었나 지난주 좀 많이 빠졌었는데 전부 다 다시 돌려놔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신고가, 뭐 다우도 거의 다 돌려놨더라고요. 뭐 환율도 그렇고 채권 쪽도 그렇고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나 이런 이슈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그건 이유일 뿐이고, 근데 얘네들도 전부 다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토요일 새벽이죠. 예. 좀 장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 자, 우선 종목을 먼저 보면은 앞전에 있었던 한국 금융지주나 뭐 AP 이성 같은 경우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전부 다 뺐고, 자, 그리고 이제 덱스터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으니까 우선 좀 뒤로 뺄게요. 우선 자, 지어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어소프트가 고점을 갖다가 한번 넘었었어요. 한번 넘은 다음에 지금 좀 빠졌다가 다시 좀 돌아 올리는 모습인데, 자, 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쓱 봐도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다시 한번 좀 언제쯤 들어와 줄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슈로는 지금 마켓컬리가 28일날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다고 해요. 28일이면 화요일인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주관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가총액을 갖다가 5조에서 7조 정도. 근데 마켓컬리가 매출액을 갖다가 1조를 하는데, 지금 5조에서 7조라는 거는 지금 PSR로 지금 5배에서 7배를 때렸다는 거예요. 5배에서 7배. 이 정도를 때린다는 거는 지금 어디야,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 대충 매출액이 3천억이죠. 대충 곱하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감히 뭐 매출액이 3천억이니까 작년 매출액이에요. 5배만 해도 뭐 1.5조, 뭐 7배를 하면 2조 좀 넘네요.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오소프트가 또 상장하려는 의지가 계속 좀 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다 보면은 충분히 좀 시세를 주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켓컬리랑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지금 카카오뱅크랑 이제 토스 비교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가 상장하면서 그 값어치를 갖다가 매기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도 값어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매겨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서 얘는 상장까지 가져가 볼 만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프롬파스트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지금 거의 뭐 계속 나름 버티고는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9,000원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계속 버티다가 9,000원을 깨면서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뭐 7자도 잠깐 보긴 했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지금 2평을 갖다가 60일 2평을 갖다가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계속 떠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뭐, 자, 지금까지 이 국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있어야지 먼저 이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 개헌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언제 되냐라고 했는데, 자, 23일날 주말이었었나요? 금요일이었었나? 금요일이었었네요. 금요일날 밤에 뭐 협상을 타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의사당 공립에 지금 청신호가 들어왔고요. 앞전에 말한 대로 그대로 9월 정기 국회에 이전을 시키고, 뭐 8월 말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려놨으니까 여기서는 좀 올리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월요일날은. 자,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이 이거는 앞전에 이제 공시가 떴었어요. 그 예전에 떴었는데, 자 이거 신규 상장이 이제 26일날 신규 상장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마지막 물량으로 알고 있고, 이 전환사채 마지막 물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해소를 시키느냐인데, 전환가액이 23,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엑시트 할지 아니면 일부만 엑시트 할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지금 2차 전지 쪽이 상황이 좀 좋죠. 그림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지워졌는데, 아니구나, 있구나. 대부 마그네틱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봉상으로도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지금 아직은 좀 비비작거리고 있어요. 근데 2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만약에 그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27일, 28일, 29일 쭉 시간이 지나는데도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매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게 이제 매도가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추후에 나올 건지, 그거 그리고 그 사이에 공시가 나올 건지, 뭐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좀 차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뭐 수급으로 보면은 지금 좀 저가에서 꾸준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자사주 매입 계속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자사주 매입 계속 들어오는 거고, 뭐 수급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뭐 이제 지친 개미들은 좀 나가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요런 자리에서는 거의 바닥이죠 지금. 자 이런 바닥 구간들, 계속 지지했었던 바닥 구간들, 여기는 지금 안 깨고 있거든요. 거의 21,000원 정도, 21,000원 정도 가격인데 여기는 지금 안 깨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돌아서려면은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실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어디야, 아니면은 코로나가 좀 줄거나, 줄어서 다시 또 일상생활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돌아야지 이게 좀 주가가 좀 돌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우선은 자사주 매입하면서 지금 버텨주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우선은 12만원을 좀 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봤었는데, 여기죠, 12만원이 이 정도 되죠. 자 12만원이 앞전에 못 들었던 그런 자리이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자리들이에요. 거기에 2평도 지금 거의 몰려있죠. 자 그래서 12만원 지지하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급상으로 특이한 건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 뭐 가끔 나갔다가 가끔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이어서. 근데 중요하게 좀 보는 거는 연기금이 이탈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꾸준히 사다가 최근에 한두 번씩 이런 식으로 이탈이 조금씩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좀 돌아왔죠. 그래서 12만원에서 다시 돌아선다면은 돌아서면서 좀 어디 판권이나 이런 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였지? 이게 21일날 나왔는데, SK바이오팜에서 이제 엑스코풀이라는 약물이 있죠. 뇌전증 약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과 내약성을 갖다 입증을 했고, 그래가지고 어딨어, 6년 이상의 높은 유지율을 갖다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데이터가 좋게 나왔으니까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 엑스코프리가 계속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 시장은 이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젤린을 통해 가지고 지금 독일 판매를 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진출인데, 하반기에 이제 중국 진출이 뭐 가셔야 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실제로 나와 주면은 이제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2만원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가방은 뭐 차트가 지금 계속 살려 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그렇게 없는데 잘 살려놓고 있죠. 우선은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6,700원 자리, 자 여기 있죠. 자 요랬던 자리들 지금 여기를 돌파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돌파하려면 분명히 재료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이런 장대 양봉을 세우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사모가 한번 들어 올려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사모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앞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사모 있었죠. 여기 있어. 6만주 들어오고 10만주 들어오면서 보통 이 사이에서 지금 꿈틀꿈틀 하면서 뭐 나가고 들어가고 외국인처럼 이렇게 좀 단타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모는 계속 거의 사서 모으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은. 자 그리고
기관 쪽으로 잡히니까 이렇게 잡히고, 외국인은 최근에 좀 많이 나갔어요. 외국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물량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웬만큼 나갈 물량이 있는 걸로는 알아요.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정책 관련해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날짜로 이제 나왔어요. 대선 출마 원희룡 하겠다. 그러고 문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지지율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파격적으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선 관련으로는 해서 뭐 보건과 교육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는 세금은 당연히 당당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뭐 교육을 시키는 책임을 뭐 국가가 지도록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말을 했어요. 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흐름을 돌려놓겠다. 지금 저출산이 계속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상승으로 돌려놓겠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정책 하나 나왔었고, 이거는 예전에 나왔었죠. 20일날 나왔었던 건데, 최재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래서 저출산은 언제나 계속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뭐 아쉬운 거는 이제 원희룡이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긴 하지만 이게 시세를 받을지는 가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가방이랑 이렇게 이쪽까지 다 말씀드렸고, 한국전자 인증이 지금 아직도 그냥 박스권에서 놀고는 있습니다.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면서 안 움직이는데 돌파를 한번 할 뻔했는데 그대로 다시 내렸죠. 자, 수급을 봐도 뭐 그렇게 어느 쪽에 한쪽으로 막 쏠린다는 게 없어요. 개인이 좀 물량 많이 가져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또 다시 턴어내고 다시 외국인 받아가고 뭐 주고받고 핑퐁하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거래원에서 좀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그래도 약간 올라온 거는, 버티면서 올라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카카오뱅크 기간 청약에 이제 2,500조가 몰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카카오 카뱅의 따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융 대장주로 올라간다. 자, 이게 뭐냐면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뱅크였잖아요. 인터넷뱅크다 보니까 K뱅크랑 그리고 토스 지금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 9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토스의 값어치도 굉장히 크게 되고, 되게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9월에는 토스의 상장이 아니에요. 9월에는 상장이 아니고 토스뱅크 출범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대감으로만 이제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얘도 만약에 카카오뱅크 따상 먹고 막 잘 가게 된다면 얘도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9월 출범 때쯤 돼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또다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매일 거의 100원 200원대 이러고 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놀고 있는데, 자, 작게 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들 다시 이런 자리들 뭐 지금 계속 이러고 놀고 있어요. 지금 하단은 거의 13,500원 정도 지금 잡고 있고, 상단이 지금 뭐 이렇게 뚫은 것들도 있는데 이건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이러면 이쪽을 갖다 제가 보겠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논다. 지금 15,000원에서 15,000원 못 넘고 있죠. 자, 근데 그나마 좀 재료가 그랩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랩 상장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거 했나? 이거 먼저 하죠. 자, 그랩 상장 전에 이제 있는 게 HK 이노엔. 지금 IPO가 7, 8월에 굉장히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카뱅 그리고 크래프톤, 이제 두 개가 지금 가장 큰 대여다 보니 우선 이쪽에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HK 이노엔이 언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느냐, 카뱅과 크래프톤 그 사이에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청약하는 게, 개인들 청약하는 게 있는데, 이게 청약률이 굉장히 높다면은 좀 굉장히 그래도 이거 관련주로 DPC가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자,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카뱅에서 이제 환불되는 금액이 바로 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환불되는 걸 HK 이노엔을 바로 또 이제 크래프톤을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카뱅에서 바로 크래프톤으로 사람들이 환불받아서 집어넣느냐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HK 이노엔이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DPC 지분도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15,000원 여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가야 15,000원 아닐까. 그때까지는 잘 나오면은 뭐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앞전에 있었던 고점 정도 15,000 뭐 한 800원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나와주고 다시 뭐 죽인 다음에 뭐 4분기 돼가지고 그래프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매동은 뭐 뻔해가지고 여기는 외국인과 개인 뭐 전부 다 거의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주고받고만 하면서 하루에 거의 100원, 200원, 200원도 안 움직여요. 그 정도만 움직이고 있고,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저출산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디즈니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고는 있는데, 손오공 지금 최근에 앞전에 샀었던 물량들, 외국인들 이제 슬쩍 외국인이 돌아올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보통 외국인이 이만큼을 샀으면 거의 50만 주였죠. 지금 50만 주를 산 다음에 대충 보면은 7만에다가 13에다가 17만 25만 거의 30만 주고를 날렸죠. 지금 보통 이 정도 날렸으면은 다시 와서 이제 매집을 좀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우선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자리는 계속 꾹꾹 눌러가면서 천천히 매도를 하면서, 자, 이런 자리 있었죠 앞전에. 자, 그리고 돌파 못했다 돌파한 자리들, 그리고 지지받은 자리들 아직 안 깨고는 있어요. 지금 이랬던 자리들을 안 깨고 있고, 지금 이 평들을 거의 다 모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어떤 재료로 움직일지 몰라도 크게 한번 가기에는 시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처음에 이제 봤던 거는 이 상승은 봤지만 이 상승 때에는 솔직히 그 게임 자체, 오딘 자체가 이제 계속 1위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시간 정도까지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오딘 자체가 이제 진짜로 리니지를 넘어섰구나 라는 그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요때쯤인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자,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1위를 하는 걸로 알아요. 얘가 어떤 걸로 개볼루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앱스토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애플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오딘의 매출이에요. 뭐 솔직히 여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운로드인데 어차피 다운로드 한번 하는 거니까. 오딘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꾸준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1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 1위와 2위 사이가 비슷비슷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왔다 갔겠죠. 차트가 매출이. 자, 그런 거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갭이 크다 라는 거고, 구글 쪽을 보게 돼도 얘네들이 원래 리니지 M이 보통 1위를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한 번쯤 내줄 수 있겠지, 뭐 한 3일 4일 내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얘 매출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1위와 2위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2위가 되면 이렇게 가겠죠. 2위 한번 갔다 오면은. 자,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거의 여기 있는 돈들이 지금 일로 가죠. 리니지 같은 경우가 이제 NC에서 이제 나오는데 NC의 시총이 17조인가 18조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IP가 생긴 거예요. 그 게임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오딘이라는 IP가 생긴 거죠. 오딘이라는 IP가 생겼고, 이 오딘 IP로 만들 수 있는 게 리니지 저 M도 있고, 리니지 뭐 2M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리니지 뭐 레볼루션도 있고 많잖아요. 이것도 오딘의 여러 가지 게임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IP로 이제 돌아갈 수 있고, 4분기에는 제가 알기로 4분기에는 이제 대만 진출을 할 거고, 대만이 지금 리니지 M이 지금 1위에요. 그거 분명히 똑같이 한국처럼 바뀌겠죠. 리니지 M 밀어내겠죠 거기도. 자,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콜옵션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뭐 단타 짧게 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총 지금 7조 4천인데 게임주나 OTT 쪽이나 제작이나 이런데, 영화 이런 제작 쪽은 진짜 시청자들 그 소비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가게 되면은 정말 매출이나 이익이 갑자기 급증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도. 근데 한 번쯤은 뭐 조정을 주겠지 싶었지만 장중 조정 이런 식으로 이루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날은 갭이 떴기 때문에 한 번은 걸러가지 않을까, 좀 하루 이틀은 이렇게 걸러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올리더라고요. 자, 또 올린 주체가 외국인이죠. 근데 지금 외국이 말도 안 되게 사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 이제 50개인가 50종목을 갖다가 직접 이제 투자한다고 하죠. 자, 연기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수량 보면은 연기금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연기금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가를 좀 더 많이 높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나올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딘이 만약에 매출 1위에서 꺾이면은 라고 하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그림이 안 보이죠. 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돌파 못했던 자리를 갖다가 지금 저는 이제 여기는 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85,000원은 절대 안 깨겠다라는 그림은 확실하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 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저항과 지지를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수급은 워낙 좋아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아서 지금 외국인들 평단이 지금 이걸 샀기 때문에 외국인 평단 자체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10만원이죠. 88,000원에서 10만까지 올리는데 외국인이 100만 주를 샀어요. 이 앞에 거 다 무시하고 그러면은 얘네들 평단이 아무리 잘 나와도 9만원대예요. 얘네들 평단이. 그러면 얘네도 이득 보고 나가려면은 이거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넵튠은 처음에 봤던 거는 이터널 리턴을 갖다가 보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터널 리턴이란 게임이 이제 또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죠. 자, 이터널 리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자, 카카오 게임즈 이터널 리턴, 그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 카카오 게임즈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라고 해서 이제 폰에서 하는 모바일식 그게 있고, 다음 게임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갖다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게임을 갖다 키우려고 해요. 다음 게임 서비스로 입문자가 대거 몰렸다. 이게 왜 몰렸냐면은 이터널 리턴도 있는데, 이 다음 게임이 들어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오딘을 갖다가 컴퓨터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폰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게임을 많이들 해요. 뭐 여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게임이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터널 리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나쁘게는 안 봐요. 이게 기존에 이게 좀 잘 나갔던 게임이기 때문에 얘도 적당히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그게 있죠. 얼마 전에 보면은 예스24하고 어제였죠. 어젠가 그젠가 예스24가 상한가를 갔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하고 한국금융지주 우는 그렇게 많이 안 갔네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갔죠. 이런 식으로 9%씩 지금 좀 올라왔는데, 얘네가 올라온 이유가 카카오뱅크가 지금 청약이 뭐 잘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대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뱅이 있고, 카뱅 다음에 대여가 그 크래프톤이 있죠. 크래프톤이 있어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 값어치를 내리려고 해가지고 값어치를 좀 내려서 상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청약 증거금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가격을 내렸으니까 좀 더 저렴해졌죠. 진입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자, 그래서 크래프톤이 있는데, 카카오와 넵튠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선 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카뱅하고 넵튠이고, 넵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총 대비했을 때 넵튠이 지금 9천억이죠. 자기 시총 대비해서 거의 계산을 했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에 서비스하는 것도 자기 사업도 잘 돌아가는 이런 회사.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좀 최근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한 이틀 이거 빼면서 좀 주가를 갖다 하락시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물량이 나간 게 아니죠. 앞전을 보면은 모았던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는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슈팅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오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죠, 솔직히. 3만원과 여기 어디가 완전 바닥까지 보면은 이 정도 보이네요. 자,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주구장창 놀았던 애예요. 지금 이 안에서만 놀고 있었고, 뭐 돌파도 못하고 바닥은 계속 지지하고.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크래프톤의 그 가치, 그리고 크래프톤이 증권가에서 이제 뭐 상단 밴드 당연히 매길 것 같고, 상단 밴드를 매기면서 카카오뱅크가 2,500조가 몰렸다고 했죠, 증권사 청약에서. 근데 만약에 이거랑 비슷한 숫자가 크래프톤에 몰린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지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주아이비하고 대성창투하고 그리고 여기 넵튠하고 뭐 이 정도, 지금 3개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실상. 자,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자,
여기죠. 시작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놨어요. 금요일날 비슷한 게 아주 IB 같은 경우도 자 좀 올려놨어요. 지금 한 2%긴 한데 지금 대성창투는 근데 좀 다른 걸로 또 움직여서 얘는 사실 얘도 한 7%. 근데 창투사는 창투사대로 하는 업무가 좀 많아요. 이게 지금 IPO 쪽으로 좀 테마들이 지금 IPO 관련주로 좀 테마들이 몰리는 지금 형태거든요. 카뱅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야놀자도 있고 뭐 IPO 할 만한 곳들 많잖아요. 야놀자도 있고 어디야 마켓컬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이제 IPO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아직 불붙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IPO는 크래프톤이다. 그러면 거기 관련주 중에 좀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거는 넵튠 정도 보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보면 아주 IB 정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3만원 넘는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크래프톤 이제 청약 열풍이 부나 봐야 되겠죠. 가격도 싸졌으니까 좀 열풍이 불 거는 것 같아요. 카뱅 그 다음에 바로 나올 만한 게.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코나아이가 있어요. 종목 중에 코나아이가 있는데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단을 갖다가 점점 올려가면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관련으로 엮일지 안 엮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재난지원금이 통과했다는 거는 지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는 그 코나의 영상을 보면 되실 것 같고 자 주말 중이었었나 그럴 거예요. 24일날 언제야? 주말이었죠. 이것도 주말에 나왔네요. 자 34.9조 원 추경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85%에게 2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해요. 재난지원금을.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원금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이 돈을 갖다가 쓰겠죠. 자 어디서 쓰느냐? 코나 아이통에서 쓸 겁니다. 그게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고 만약에 뭘로 줄라나? 이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현금이 아니고 지역 화폐로 준다고 하면은 코나이한테는 더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놨어야 되는데 우선은 추경안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추경안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뿌릴지 좀 봐야 되겠죠. 여기 있네. 문화 소급이 네, 좀 자세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큰 호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덱스터를 갖다 좀 뒤로 뺐어요. 덱스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게 지금 카카오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에요. 자 카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때부터거든요. 이날 수요일부터 수목금이 단일가였어요. 자 언제냐면은 이날 단일가였어요. 자 단일가 동안 자 고가 6% 찍고 종가가 6%대 이날 6%였죠. 그리고 이날도 5%대 5% 6%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예전에는 단일가를 들어가면은 횡보를 하거나 옆으로 그냥 횡보를 치거나 아니면은 보통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단일가에 집어넣고 물량을 좀 뺏는 모습이에요. 대체로 괜찮은 종목들은. 왜냐면 개미들은 단일가 못 들어오거든요 잘. 그리고 단일가 되면은 괜히 좀만 내리면은 막 도망치고 약간 이런 형태가 많죠. 단일가 들어가면. 자 덱스터 단일가 첫날이었어요. 첫날 바로 올렸어요. 첫날 올린 금액이 대략적으로 종가 3% 정도 올렸죠.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단일가 만약 들고 계신 분은 단일가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고 어차피 보는 목표가 제가 봤던 거는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에이스토리하고 대원미디어는 솔직히 이미 보냈고 지금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았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여기서 단일가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뱉어내기엔 너무 아까운 종목이죠. 아직 갈 길이 먼데 시가총액 3천억이에요. 지금 딱 3천억. 자 그러면은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 있는데 드라마가 나와요. 드라마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해요 이번에. 그리고 게임이 나와요. 게임이 나온다고 해요. 유미의 세포들이 거의 뭐 32억 분가 되게 많이 봤나봐요 이게. 그리고 글로벌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약간 그런 식의 IP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되게 여러 분야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덱스터에서 이제 유미의 세포들 VR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VR 이제 뭐 게임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그 플랫폼을.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서 뭘 할 거냐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냐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 웹툰과 공동 제작한 VR
툰 프로젝트 처음에 이게 있었나봐요. 이런 거 했었나봐요. 살려주세요 뭐 있었고 조의 영역 이런 걸 했었나봐요. 이때까지는 스토리 전달에 중심을 뒀다면은 유미의 세포는 좀 다르답니다. 유미의 세포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 유저가 동시에 접속해서 지금 이거 메타버스죠. 그리고 직접 세포가 돼 유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킹이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결합된 소셜 VR톤 형식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얘기였었고요. 대표가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대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게 올해 안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이 뭐 8월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조만간 이것도 곧 나올 거라고 전 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메타버스를 운운하면서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뭐 할 거야, 메타버스 무슨 게임을 내놓을 거야, 메타버스 뭐 할 거야, 막 말들은 다 많은데 그 누구도 하나도 메타버스 솔직히 뭐 하나 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품으로, 상품으로, 그리고 서비스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거 나온다면은 메타버스 당연히 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2억 뷰를 했던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죠. 32억 뷰를 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60만이죠. 근데 32억 뷰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나 봐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서 드라마로 또 나오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겠죠. 자,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네트워킹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을 곧 이제 나오는 걸로 알아서 이거 관련해서도 호재가 추후에 바로 이제 작용이 될 거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호재가 하나 있죠. 전지현이 이제 킹덤 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킹덤의 아신전이 나왔어요. 킹덤의 아신전이 나왔고 킹덤의 아신전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스드에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자, 스드에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운드와 후반부 영상 그 VFX 모든 작업을 덱스터가 진행을 했어요. 예전에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승리호를 기억하시면은 승리호의 사운드와 뭐 VFX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던 적이 있죠. 덱스터도. 자, 근데 이게 킹덤 아신전이 넷플릭스에 23일날 공개가 됐고, 자, 여기는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은 넷플릭스, HBO, 뭐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아이튠즈,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순위를 보는 곳이에요. 자, 넷플릭스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죠. 넷플릭스에 들어갔고 이거 전세계 순위예요. 자, 1위가 뭐 블러드 레드 스카이인데 이건 모르겠고 이게도 잘 모르겠고, 자, 3위에 있죠. 자, 3위에 보면은 자, 킹덤 아신전 지금 있습니다. 지금 킹덤 아신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전 세계 3위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 승리호 때랑 비슷하죠. 승리호 때도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킹덤 아신전으로도 또 VFX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까마귀 날아가고 막 이런 거랑 막 총 쏘는 거 있는데 보면은 제가 저도 웬만하면 직접 보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근데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작의 그 퀄리티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스토리야 뭐 이제 스토리야 이거는 스토리는 거기서 하죠. 김은희 작가니까 A 스토리죠. 예, 맞을 거예요. 스토리는 A 스토리고 그 다음에 제작이 스드고 그 다음에 후반부 작업과 사운드가 이제 덱스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마도 이것도 또 효과를 월요일날 월화까지가 이제 단일가죠 사실상. 그래서 얘도 월화까지가 단일가인데 여기서 솔직히 빠지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모가디슈 지금 4단계니 뭐 거리두기니 얘기가 나오지만 모가디슈가 예매율 지금 1위에요.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개봉 전에 지금 1위를 쓸어 담았고요. 28일날 개봉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28일 수요일날 개봉을 하죠. 이날 개봉을 하고 이때까지가 단일가예요. 27일까지가 단일가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후반부 작업이랑 사운드만 한 게 아니에요. 공동 제작이에요. 덱스터가 만들었던 게 백두산이 있었고 뭐 신과 함께 이런 게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들이 수주받아서 했던 게 아니고 같이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매율 1위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익 나는 거는 투자를 하고 당연히 제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8일날 개봉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메타버스가 또 하나 제로가 될 만한 게 맥스트라는 곳이 이제 청약이 있어요. 청약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AR 쪽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상장을 하거든요. 상장을 하는데 상장 최고치인 6,762대 1을 갖다가 받았나봐요. 지금 상장 최고치예요, 역사상. 지금 카카오 뱅크가 역대급이라고 하죠. 뭐 2,500조가 들어왔다. 자, 작은 회사지만 그거는 이제 6,000대 1, 6,700대 1 정도 나왔다 하면서 얘네가 언제 상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상장하는 날 이제 메타버스 시세를 줄 거니까. 자, 보면은 여기 있었는데 27이네요. 자, 다시 달력을 볼게요. 여기까지가 단일가가 가는 날이고 27일 날 넥스트 상장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얘네 시총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얘네는 거의 상칠 것 같아요. 바로 나오자마자. 그냥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메타버스 쪽이. 자, 그러고 28일이 모가디슈. 자, 이런 식으로 있죠. 지금 재료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 단일가에서 절대 밀릴 거라고 저는 안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고 이거는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 봤는데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편해요. 이틀 전인가 7월 22일 날 나온 건데 이쪽 덱스터 대표가 와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도 넷플릭스와는 뭐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와 했던 게 색보정 교정을 하는 DI 사업부라고 해요. DI 사업부, DI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를 하는 라이브톤. 자,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증설을 또 하나 했어요. 25억을 들여가지고. 뭘 증설했느냐, DI와 라이브톤을 증설했어요. 그 왜 했겠냐, 넷플릭스가 원했고 이것도 넷플릭스가 원했죠. 그럼 두 가지를 증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선제적 투자이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OTT가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올 상반기에 얼마가 늘었냐, DI 실적은 전년 대비 35%가 늘었다고 해요, 덱스터가. 자, 라이브톤 역시, 라이브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배가 늘었다고 해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2배 성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35%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 그 추가적으로 자, 보자. 있었는데 어디 갔지? 뒤에 있군요.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뭐 드라마, OTT 이런 거 하고 메타버스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넷플릭스 외에, 지금 외죠, 국내외 OTT 업체와 다양한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뭐 당연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에요. 이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뭐 디즈니 플러스가 가능하겠죠, 간다면은. 그리고 웹툰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XR, VR, AR 쪽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그리고 이게 좀 큰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이것도 가동이 돼요. 가동을 하면서 얘의 첫 번째 가동이, 1번 가동이 제가 알기로는 더문이라는 영화가 나올 건데 그것도 덱스터가 제작에 참여해서 공동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게 되면은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과 다른 점은 걔네보다 밀리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걔네가 지금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 가지고 있다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운영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고 뭐가 있었더라. 모가디슈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연내에 아까 말씀드린 유미의 세포들 VR을 갖다 선보일 것이라고 하죠. 뭐 말씀드릴 건 많아요. 지금 이번에 뭐 크레마랑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광고 쪽에도 진출을 갖다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다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걸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덱스터는 좀 내용이 많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털릴 가능성이 좀 높고. 자, 그리고 괜찮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어디였어? 이런 식으로 단일가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가거든요.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가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 이하로 잘 안 빠져요, 사실상. 이때는 그냥 개미들 나가냐고, 개미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거 나가냐고 그랬지만, 얘네는 그리고 시총이 컸잖아요, 사실상. 근데 아쉬운 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억이에요. 자, 여기서 솔직히 밀릴 가능성이 전 거의 없다라고 보고, 지금 이런 자리 거의 지금 12,000원을 갖다 계속 지켜주거든요.
지금 여기 하단이긴 한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11,700은 거의 무조건 지키죠. 근데 이걸 갖다가 3번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게 띄웠는데 누가 띄웠냐, 보통 단일가에서 도망을 가거든요. 단일가 직전에 이제 외국인이 싹 쓸어 담았어요. 단일가 직전에 전날 굳이 이렇게 올렸다 내리면서 쓸어 담고 외국인이 보통 도망을 가거든요. 단일가 걸고서 단일가 쏜 다음에. 자,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연기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죠. 연기금, 사무 이런 애들 움직이면서 이건 뭐야? 네. 네, 우선은 네. 어쨌든 진행을 할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연기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뭐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좀 나가기는 있지만 사실상 사모펀드가 나가는 물량은 크지 않다. 이거 7만 개 나간 거, 들어온 거 거의 다 나갔죠. 다시 그러면 사모펀드가 다시 매수를 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시세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일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고, 이 단일가가 끝나는 이 시기 있죠. 재료들이 27, 28에 계속 있다라는 거. 자,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뭐 주말에 좀 호재 있었던 게 보면은 뭐 지어도 사실상 마켓컬리 IPO 이런 쪽으로 또 엮일 수가 있고, 풀엄 같은 경우는 국회법 통과를 했으니까 얘도 호재가 좀 있죠. 대본은 좀 없고 얘도 좀 기다려야 되고, SK바이오파 하면 얘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저출산은 언제 튈지 몰라요. 그냥 뜬금없이 얘기 나오면 바로 그냥 튀는 애여서. 자, 그러고 한국전자인증 얘도 이제 IPO 토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느니, 뭐 가치가 얼마니 이런 식으로 또 엮을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HK 이노엔 IPO. 그리고 손오공은 뭘로 엮여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출산이나 뭐 디즈니 쪽, 디즈니는 하반기죠. 얘도 4분기. 근데 뭐 워낙 가벼워서 좀 크게 가능성도 보고는 있어요. 그러고 카카오 게임즈 얘는 뭐 그냥 쭉 들고 갈 만한, 약간 NC와 이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 NC가 지금 게임의 독보적인 그런 1위 위치였는데 그걸 다 뺏기고 여기한테 밀렸다는 거는, 이거는 시가총액도 많이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는 계속 꾸준히 일하고 있으니까 얘도 호재는 계속 이어지고. 그러고 넵튠도 그거죠. 크래프톤 지분, 카카오 게임즈도 크래프톤 지분이 1% 있기 때문에 1%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그것도 같이 보고 있어요. 사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넵튠도 이제 그게 있고, 코나아이가 재난지원금 떴으니까 얘도 또 주말에 떴네요. 재료들이 웬만큼 다 주말에 많이 뜬 것 같아요. 종목들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가디슈 좀 안 되느니 했는데 지금 1위 먹고, 거기에 주말에 나왔던 게 아신전, 지금 전 세계 3위 먹었죠. 그리고 조만간 유미의 세포들 나오는 거 뭐 호재가 줄줄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많네요, 여기 종목들이. 우선은 신규 종목을 제가 드리긴 할 건데, 신규 종목을 지금 찾고는 있어요. 저도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월요일 날 느낌이 좀 많이 오르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 드렸다가는 괜히 그런 거 막 갭 든 거 막 올라타지 않을까, 신규 종목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월요일 날 좀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고 일부 종목은 제가 전체 공개로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일부 종목은 그냥 멤버십 분들 위해 가지고 먼저 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카카오 게임즈나 넵튠이나 코나에 이거 세 종목이 그랬었고, 뭐 먼저 보여드렸다고 수익이 먼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뭐 카카오 게임즈나 넵튠 같은 경우. 코나에는 뭐 말씀드린 거랑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위치인 것 같아요, 크게.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전체 공개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도 이제 일반 영상도 나가겠지만 당연히 멤버십 영상도 이런 식으로 따로 좀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뷰는 다 같이 하는 걸로.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